일단 14페이지 블로그 기본정보 입력하기라는 부분과 블로그 기본 디자인 설정하기에 있는 레이아웃 설정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수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PPT만 보면 좀 재미없으니까.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를 누르면 본인의 블로그를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게 타이틀이에요. 여기 있는 게 포스트 영역이에요. 저번 시간에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내 메뉴에 있는 관리라는 메뉴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14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 정보 관리에 블로그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블로그명은 우리가 블로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관의 경우는 어떤 기관 블로그라고 해서 입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상에 대한 내용들, 리뷰에 대한 내용들을 나올 거면은 뭐 일상 리뷰라든지 이런 내용을 대략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줘야 된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일단 처음에 보여지는 부분이 블로그 포스트 제목보다도 먼저 보여지는 게 블로그 제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정보에 블로그명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소개글과 별명은 일단 별명이라는 거는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에게 댓글이나 답글을 우리가 남기거나 받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별명이에요. 그래서 블로그의 어떤 성격을 또는 역시 지은이의 서비스의 성격을 알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명과 별명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소개글이라는 부분인데요. 내 블로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적는 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역시 본인의 블로그의 성격에 맞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요 세 가지 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이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 주제는 내 블로그의 성격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상 리뷰라서 상품 리뷰로 블로그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는 부분인데요. 이 프로필 이미지는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우리가 모바일 블로그가 아닌 PC 블로그에서는 가로 이미지든 세로 이미지든 상관없이 넣을 수가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모바일 블로그에서 보면 그 이미지가 동그란 원형 정원 형태로 잘려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정사각형, 정형의 형태로 띄우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나중에 우리가 로고를 만들어서 바꿔도 볼 거라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책에서는 프로필 이미지를 예제 사진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혹시 아직까지 프로필 이미지가 없어서 즉 등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받아둔 예제로 등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바꾸고자 할 때는 옆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이게 15페이지 3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기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어디에 있는 걸 넣을 거냐, 이렇게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다운받아 놓은 게 저희가 문서에다가 받았었죠. 그러면 해당 그 폴더를 들어가서
해당 폴더 안에 사진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한다면 이 부분의 사진이 바뀌게 돼요. 확인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블로그의 사진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꾸실 분은 바꿔보시고, 어차피 로고 만들어서 나중에 또 바꾸실 거라 나중에 바꾸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비워두셔도 되기는 합니다. 한번 나중에 어차피 로고 만들 때 그때 넣어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요거는 PC에선 안 보여요. 모바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이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PC에서는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PC에서 넣어놓으면 모바일에서 적용이 돼서 보이고, 모바일에서도 따로 넣을 수가 있어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톡톡 연결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나는 네이버 톡톡 괜찮을 것 같다 하신 분은 네이버 톡톡 관리자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입하시고 검수를 맡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요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안 뜬 분들은 그래서 안 뜬 거다 라고도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일단 여기 설정 세팅 고치실 분들 고쳐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이대로 바뀌어서 블로그로 딱 들어가 보았을 때 아까 여기 사진이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8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번엔 넘겨서 챕터 3 블로그 기본 디자인 설정하기인데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조금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관리 메뉴로 갈게요. 내 메뉴의 관리. 자, 기본 설정에 대한 나머지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블로그 정보는 아까 다 얘기 드렸고, 프로필 정보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기본 서체 설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블로그의 기본 서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내가 마음에 드는 서체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서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루브리체까지는 가독성이 좋은 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쓰는 건 나눔 스퀘어나 나눔 고딕체를 많이 쓰고는 있어요. 왜냐면 고딕체 같은 경우 반듯반듯해서 읽기가 되게 편하죠. 그래서 가독성 부분에서 되게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다시 시작해나 바르니피 우리 딸 손글씨 같은 경우는 글씨체가 좀 이쁘죠. 그래서 가독성보다는 내가 조금 디자인을 생각한다 라고 할 때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좀 분류해서 보자면, 만약에 기관 홈페이지인데 막 이런 글씨체, 날림 글씨체를 쓰면 어때요? 뭔가 단정해 보이지 않고 정신사나워 보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좀 빠른 바른 고딕이라든지 나눔 고딕과 같은 약간 반듯반듯한 글씨체들을 쓰게 될 테고요. 일상에 대한 거는 오히려 이런 걸 쓰면 좀 애매하죠. 그럴 땐 이제 뭐 바른잎이나 다시 시작해 우리 딸 손글씨와 같이 약간 좀 모양을 낸 그런 글씨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글씨 크기는 아마 15포인트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15포인트가 생각보다 제가 볼 땐 좀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9포인트로 맞춰놓고 쓰고 있는데요. 19도 작다. 크게 늘리셔도 돼요. 본인이 기본 서체를 설정하는 거고, 에디터에서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매번 바꾸기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 쓸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를 설정하는 게 기본 서체 설정이에요. 색상 또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글씨 색깔을 내가 진한 회색으로 하겠다. 그럼 진한 회색으로 고르시면은 그렇게 글씨가 적힐 거고요. 행간과 정렬 방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춘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 서체로 설정이 됩니다. 자,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누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할게요. 블로그를 쓰시다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블로그를 썼다가 한동안 안 썼다라고 했을 때 내 블로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킹이 돼서 막 제재를 먹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지우고 그냥 쓰면 될까요? 어차피 그랬을 때 블로그 지수 자체가 굉장히 낮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블로그는 버려야 돼요. 그러면 싹 지워야죠. 그게 초기화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사용하기 이전 상태로 싹 지워버리는 거, 그걸 블로그 초기화라고 합니다. 자, 방문집계 보호 설정. 요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방문한 블로그에, 내가 방문한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내 나이랑 내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30대잖아요. 그럼 30대 여성이 방문했다.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지실 거는 없어서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그대로 놓을게요. 자, 콘텐츠 공유 설정. 여기서 CCL이라는 건 저작권과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의 글은요, 개인의 창작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창작글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쓰지 못하는 저작권이라는 게 걸려 있는데요. 물론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따지고 들려면 막 공증도 해야 되고 언제 내가 그걸 글을 썼는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다 보니 실제로는 법적 논란까지 가자면은 조금 걸리겠지만 어찌됐건 저작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 글을 활용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CCL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작자를 표시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CC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CL 같은 경우는 사용 안 하시면은 그냥 기본적인 블로그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고 내가 만약에 요 정보는 다른 사람들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CCL 사용 허락을 하게 된다면 사용을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는 거는 사용 설정 시 내 본문글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글이 11자 이상이라면 내 글의 출처 정보가 자동으로 남게 되는 걸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블로그는요, 블로그 글을 긁어갔을 때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블로그 글을 긁어갔을 때 어차피 떠있는 출처 정보는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그래서 별로 크게 역할은 하진 않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금지 설정.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블로그를 만약 찾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건대 파스타 했으니까 그냥 건대 파스타 갈게요. 자, 뷰로 가면은 여러 가지 글이 있고 여기 있는 글을 내가 긁어가려고 했더니 드래그를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 방법이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열려요. 이거는 실제 크롬에서도 똑같이 열리는데 크롬은 영어로 적힐 뿐이고 엣지는 한글로 적힐 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열린 창에서는 톱니바퀴를 눌러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 디버거라는 데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이라는 걸 체크해 두시면 드래그를 했을 때 글이 긁어집니다. 또한 사진을 저장할래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뜰 거예요. 대신 이 창이 닫아지게 된다면 그때는 안 떠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른 블로그를 긁어 오려고 하면은 긁을 수가 없게 막혀 있는데요. 그건 어차피 풀 수 있는 사람은 다 풀기는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요 전까지는 모르던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제가 알려주기 전까진. 그쵸?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좀 지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버튼 3종 금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퍼가는 사람들은 퍼가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일부일 테니까요. 자, 그 다음 스팸 차단 관리. 만약에 내 블로그에 이상한 글들, 광고성 글들을 차단하고 싶다면 차단 설정을 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간 걸 차단을 한다든지 해당 사람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고, 차단된 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게 보이죠? 그래서 뭐 어떤 글에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보면요, 이런 글들을 적으면 계속 체험단으로 오라고 초대 글들이 많이 남겨놓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댓글 안북을 권한. 비밀글 쓰기만 허용하고 뭐 이웃만 맺은 글만 뭐 안북을 쓰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 막아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웃 관리에 내가 추가한 이웃과 나를 추가한 이웃 등이 있어요. 내가 추가한 이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추가했을 때, 나를 추가한 이웃은 나를 정말 추가한 이웃들이 보이는 공간이고요. 서로 이웃 신청은 서로 이웃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보고 수락을 하면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것들이 와요. 요거도 이제 체험단 하라고 또 온 거죠. 어쨌든 서로 이웃을 맺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공유도 하고 댓글도 남기고 공감도 눌리고 이러면서 서로 지수를 올려갈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설정은 다 얘기 드린 것 같고, 이번엔 두 번째 메뉴 꾸미기 설정으로 갈게요. 자, 꾸미기 설정에서는 첫 번째 스킨 선택이 있습니다. 스킨은 간단히 말하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내 블로그의 디자인은 어떻게 꾸밀 건가요? 라는 건데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시면 선택하시면 되세요. 저는 하얀 디자인, 깨끗한 디자인을 주로 쓰고 있어요. 왜 이걸 쓰냐면은 하얀색은 확장색이거든요. 팽창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얀색 같은 경우는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팽창이 돼 보이기 때문에 블로그의 글이 더 잘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뭐 디자인을 많이 넣은 것보다는 이런 하얀색 배경을 쓰고 거기다가 타이틀을 넣거나 아니면은 스킨으로 내가 다른 그림을 깔아 넣거나 이런 경우들이 저는 더 낫기 때문에 보통 베이직이나 수평선 같은 깔끔한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디자인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고 스킨 적용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스킨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적용이 된 스킨을 수정하는 부분이 이제 레이아웃 위젯하고 디자인 관리 부분이라 보시면 되세요. 자, 내 메뉴의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 스킨 선택 설명드렸어요. 자, 이번엔 디자인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레이아웃 위젯 설정 메뉴인데요. 블로그의 형태는 1단형과 2단형, 3단형의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아까 요 건대 파스타를 했을 때 아까 요 영상 작가 씨가 22시간 전에 올린 글은요. 위쪽에 보면은 약간 요렇게 꾸며놨어요. 요런 느낌의 블로그를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모양은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능은 홈페이지형 블로그예요. 이게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뭐냐면 위에 이렇게 위젯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의 위젯을 누르면 그 메뉴로 넘어가서 보이게끔 해주는 것을 뜻해요. 아마 이분은 이제 영상작가, 사진작가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 사진들을 포스팅에다 많이 올리시고 여행 갔던 사진들을 올리시는 분 같기는 해요. 아직 뭐 숙소 조금 비워져 있는 것 같고 공연 전시도 조금 찍어서 올리고 맛집도 좀 올려놓은 그런 형태로 보이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눌렀을 때 해당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일종의 홈페이지 같은 느낌을 갖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은 블로그를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거 보려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좀 내려가서 아까 여기 뭐 건대만 좀 눌렀었는데 건대 파스타 눌렀었는데 딴 얘기 하다 보니까 자, 이 밑에 보면은 지금 얘가 크게 보이죠? 그쵸?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이는 이런 형태를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1단형 레이아웃은 사이드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넓게 활용을 하는 거고 그 대신 사이드바에 올려놓아야 되는 카테고리나 프로필과 같은 것들은 이 밑에나 위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분 보니까 블로그에 글이 많지는 않거든요. 블로그 글이 169건 정도 되고 있고요. 방문객이 근데 어느 정도 나오죠, 그쵸? 보니까 경기도, 서울 이쪽에서 찍은 글들이 주로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네요. 자, 여기 슈퍼따봉 씨는 블로그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이분은 2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자, 이쪽에는 프로필랜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름 타이틀. 맞아요. 타이틀을 넣는 란이 있고, 이 밑에는 이렇게 사이드바가 있네요. 슈따맘이라고 해서 30대 직장인 분이시라는데, 아마 포스팅은 372건 정도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맛집 도장 깨기라고 해서 올려놓은 글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1단형 레이아웃에 비해서 보시면은 2단형 레이아웃은 아까 여기 닫아버렸나 보죠? 1단형 레이아웃에 비해서 보시면 2단형 레이아웃은 아무래도 좀 좁아 보이죠? 그죠? 왜냐면 이만큼 단이 차지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만큼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좁아져 보일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좀 쏠려 보인다는 게 단점이기는 해요. 그리고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형식을 만들 수가 없긴 합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위아래쪽에 여기 위젯을 넣을 수가 있지만 요런 블로그는 위젯을 넣는 거는 이쪽 사이드바에다가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젯을 옆으로 배치해서 만드는 그런 레이아웃은 가능하지만 위쪽으로 넣는 형태는 안 되더라 라는 거고요. 일단 당장에 보더라도 레이아웃 자체가 작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봤다가 쟤를 보면은 좀 많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죠? 한쪽으로 쏠려졌죠, 이렇게? 그러면 요 메이빌 본점, 성덕은 사랑입니다. 5일 전에 쓰신 분은 어떻게 적었나? 이분도 레이아웃은 2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계세요. 여기 타이틀을 이렇게 좀 특이하게 꾸며놨네요. 그리고 양이라고 해서 문의랑 협찬을 받는 그런 블로그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글 쓴 거 보니까 3895건의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2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죠. 이 달력 보여요? 여기 이렇게 색깔이 표시된 거는 뭐냐면 이거는 포스팅한 날짜를 말해요. 이렇게 자주자주 포스팅하고 있는 게 보이죠? 월별로 보면은 한 달에 59건 쓴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김치만두 씨는 이분도 2단형 레이아웃이네요. 오늘따라 2단형이 맞네요. 이분은 1단형. 주로 1단형 레이아웃은 이렇게 블로그 홈페이지형으로 만들어서 쓰기 위한 그런 경우들이 좀 많고요. 일단은 포스팅 전체도 좀 넓게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할 때는 2단형보다는 1단형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만큼 봤는데 3단형 레이아웃은 현재 전혀 안 보이네요. 얘도 2단형 레이아웃이고 얘는 1단형. 여기도 2단형 레이아웃이고 2단형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많이 쓰던 레이아웃이기는 해요. 여기는 1단형. 그래서 보시다시피
1단형하고 2단형 레이아웃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2단형이 많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고르시면 돼요. 3단형은 고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으로 사이드바가 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포스팅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1단형 혹은 2단형으로 레이아웃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위젯들인데요. 일단 레이아웃 설정은 중앙에, 근력역은 넓게 보이게 해놨고, 메뉴는 타이틀 꼭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체크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자, 카테고리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보이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위젯 사용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위젯은 제공되는 위젯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위젯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젯 사용 설정에서 만들어져 있는 위젯을 쓰실 거면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옮겨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자 정보라는 위젯은 사업자 내용들을 적어서 확인해서 올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블로그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수익을 얻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자를 넣도록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 사업자를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들은 꼭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위젯을 내가 추가로 넣고 싶다면 위젯 직접 등록을 해서 위젯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을 한번 간단하게 배치해 보시는데요. 레이아웃 배치하실 때는 해당 레이아웃을 끌어서 이렇게 옮기시면은 이런 점선 같은 게 나올 때 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배치해 보세요. 한 줄당 5개까지 배치가 가능하고요. 얘를 뭐 이렇게 놓겠다,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먼저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레이아웃 한번 배치해 보시고 마음에 들게 잘 배치됐다면 아래 적용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2페이지 카테고리 작성 및 관리하기예요. 카테고리라는 거는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조절할 때 카테고리 탭에 보시면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라고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누르면 카테고리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저는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하느라고 만든 거니까 삭제 좀 할게요. 삭제할 때 여기 2, 1 이렇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포스팅 개수예요. 선택해서 삭제를 하게 된다면 안에 들어있는 포스팅도 같이 삭제가 될 거고요. 일단 얘네들은 제가 그냥 두고 요 밑에다가 이제 카테고리 만들면서 설명할게요. 자, 내가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위쪽에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이 글자를 선택해 놓고 위에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23페이지 2번에 적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고요. 카테고리명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23페이지 3번에 있는 내용대로 만들 거예요. 물론 이름을 좀 다르게 명칭을 주실 분은 다르게 만드셔도 돼요. 일단 저는 여행을 떠나요부터 하고 엔터 치면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카테고리 건강을 지켜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행을 떠나요가 선택된 상태로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여행을 떠나요의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었던 걸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요. 그 다음에 다시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맛집을 찾아요. 그 다음에 다시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이번엔 일상을 누려요. 자, 이렇게 적으면 간단하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카테고리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만들었고 요거랑 이제 구분되게 해서 카테고리를 더 만들겠다 하면은 구분선을 넣고자 하는 해당 그 카테고리를 선택한 채 구분선 추가를 누르시면 바로 뒤에 구분선이 생깁니다. 그러고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 간에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끌어서 옮기면 돼요. 여기 선 보이죠?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만약 이 안에 이 카테고리를 넣어야 되는 경우라면 이 안에서 끌어서 이 카테고리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하위 목록으로. 그럼 얘를 다시 꺼내고 싶으면 누르면서 다시 이렇게 꺼내서 이 바깥에 선 생겼죠? 이때 떼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카테고리 간에는 선택해서 추가해서 넣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동도 가능하더라 정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 옆에 글개수 표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보면은 지금은 18, 뭐 93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안에 글이 몇 개가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이게 만약에 표시가 돼 있으면 이제 글개수가 이렇게 옆으로 보이는 거고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지금은 보이지만 내블록으로 가서 카테고리를 보실 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굳이 체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카테고리 안에 주제 분류.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보기인데 블로그형과 앨범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그 블로그 카테고리는 다 블로그형 카테고리를 만드셨을 건데요.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요런 게 앨범형이에요. 자, 내 블로그에 여기 카테고리 요런 표시들 보이시죠? 요런 거. 얘네들이 앨범형이고 이렇게 글 모양의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블로그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냠냠 간식거리라는 카테고리를 눌러보면은 이 안에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앨범처럼 펼쳐져서 보여요. 그럼 내가 눌러보고 싶은 걸 눌러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앨범형으로 보기예요. 앨범형 카테고리가 되겠죠. 요런 거.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블로그형이죠. 요거는 눌러보면 어떻게 뜨냐면 제일 최근에 적은 즉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제일 최근에 적은 글이 그냥 펼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물론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뒤에서는 이제 뜨긴 뜨겠죠. 이런 식으로 뜨긴 떠요. 자, 두 가지가 일단 차이가 있다면 제가 이거 일상 이야기를 다시 앨범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고 내 블로그에서 일상 이야기 앨범형인데를 눌러보면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앨범형이라서 내가 포스팅한 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대표 사진이 앞에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여기 블로그를 찾아 들어왔을 때 보고 싶은 걸 그냥 눌러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편하실 거예요. 다만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엘리의 서재라는 부분에는 글을 3개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면 뭐가 진짜 없어 보여요. 그죠? 이렇게 글이 적을 때는 앨범형보단 블로그형이 나을 거고요. 나중에 글이 많아지게 되면 앨범형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블로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았어요. 질문 있으신 분 잠깐 질문 받아보고, 딱히 질문이 없다면 27페이지에 있는 상단 메뉴 설정하기로 넘어갈게요. 카테고리는 오늘 제가 숙제로 한번 내드려 볼 건데, 일단 기본 카테고리는 다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연습할 때 저장하실 공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연습이라고 해서 따로 카테고리 하나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어쨌든 카테고리를 우리가 숙제는 뭐냐면 본인 블로그에 맞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나중에 본인이 포스팅할 때 그 안에 저장하겠죠.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숙제로 드려볼게요. 자, 27페이지 스텝 3의 상단 메뉴 설정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를 모두 생성을 했기 때문에 상단 메뉴에 등록을 해보려고 해요. 자, 왜 상단 메뉴에 등록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블로그에 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블로그에서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까 1단형 레이아웃에서는 카테고리를 밑으로 내려서 표시하기도 하더라 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블로그 글을 보고 싶을 때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 글인지 그 카테고리 자체를 선택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단 메뉴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블로그 프롤로그 적혀있는 이 메뉴 부분에 하나, 둘, 셋, 4개까지 카테고리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프롤로그 상태에서는 아예 카테고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단 메뉴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는 이 메뉴에 아까 카테고리 내용들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단 메뉴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단 메뉴는 총 4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내 메뉴의 관리로 가서 꾸미기 설정에 여기 말고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상단 메뉴 설정으로 갈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메뉴 사용 관리라는 게 있는데,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로 하겠다 하면은 블로그를 들어가면 딱 프롤로그 상태로 열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블로그로 바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열면 블로그가 열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프롤로그 관리를 하는 데서 글 강조형이나 이미지 강조형 등으로 내가 보여지고 싶은 상태를 설정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상단 메뉴 설정의 밑에 있는 상단 메뉴 지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상단 메뉴는 카테고리에서 4개의 카테고리까지를 상단에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예제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고,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보게 된다면 내 블로그로 갔을 때 이 블로그 옆에 상단 메뉴로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메뉴를 누르면 해당 메뉴의 글이 바로 보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상단 메뉴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지면은 우리가 선택에 장애가 오죠. 어디 선택해야 돼? 이거부터 막히는데, 상단 메뉴 설정에서 우리가 주요로 보여지고 싶은 그 메뉴를 꺼내 놓게 된다면 선택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상단 메뉴 등록까지 한번 설정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지금 49분이니까 1분 있다 퇴실 하실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삽입서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사진을 모두 다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미지 확보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미지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